저희 걸작서는 다루고 있는 영화와 비교 대상으로 삼는 영화의 스포일러를 인정사정 없이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화들을 안 보신 분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동영상은 영화 하루의 결말과 줄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화들은 소개용으로 몇 장면 떠다가 썼을 뿐 영화의 감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화 하루 시작합니다. 하루라는 영화는 타임 루프물입니다. 주인공이 특정한 시간에 갇혀서 계속 그 시간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보통은 어떤 미션을 해결해야 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죠. 긴 설명할 필요 없이 1993년 영화인 사랑의 블랙홀을 재미있게 보시면 됩니다. 하루가 반복되는 타임 루프물인데 빌 머레이가 반복되는 하루 속에 갇혀서 칠 수 있는 개그란 개그는 모조리 칩니다. 제목이 좀 촌스럽긴 해도 옛날 영화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아직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장르의 영화 중에 가장 유쾌하고 즐겁고 나름의 교훈도 있지만 꼰대처럼 그걸 막 가르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깔끔하죠. 바로 앤디 맥도웰 누나의 미모만큼이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타임 루프물 중에 가장 큰 스케일의 영화는 뭐냐?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하는 일은 동일합니다. 왜 자기가 반복되는 시간 속에 갇히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죠. 덤으로 무슨 오징어 튀김처럼 생긴 외계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톰 형이 등장해서 할 수 있는 짓은 몽땅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옆에 에밀리 블런트가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총 쏴서 죽여버리니까요.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소스 코드라는 영화도 타임 루프를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루가 아니라 8분의 시간이 반복되는데 겨우 8분으로 뭐 얼마나 재밌는 영화가 나오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재미있는 영화 여기 있습니다. 담배 한 까치 제대로 빨기도 모자란 시간을 가지고 엎어치고 맺혀서 꽤나 재미있는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제이크 질레날도 잘생겼고요. 같은 타임루프 소재를 가지고 로맨틱하고 재기발랄한 드라마를 만들 수도 있고 스케일이 큰 전쟁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스릴 넘치는 액션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하루는 이 타임루프라는 소재에 강풀 원작의 타이밍이 많이 연상되는 애끓는 부성애를 집어넣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지글지글 끓여댑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김명민은 지금까지 가장 역할을 했던 영화들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그것도 모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가 아니야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니지만 막상 사건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연가시에서도 그랬고 간첩에서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건 배우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타임루프물에선 주변의 모든 것이 반복되고 주인공 혼자만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만큼 주인공이 머리 좋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지켜보는 관객에게 흥미가 생기고 지루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영화는 시작 직후 어린 딸의 죽음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하지만 한 20분만 지나고 나면 이 간단한 사건을 해결 못하는 멍청한 주인공한테 질려버리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주인공은 딸이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하는지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용으로 사고를 해서 12시에 그리고 교통사고라는 건 딱 그 순간만 피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매드맥스에 나오는 퓨리오사 같은 기세로 차를 운전해서 달려가는 것 말고 가만히 앉아서 전화 몇 통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비행기에서 내린 시간이 10시 30분경인데 사고 시간인 12시까지 무려 1시간 30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딸내미 신경 썼다고? 아휴, 가족이라고 달랑 둘이면서 그러게 왜 생일을 쌩까가. 아무리 딸이 화가 많이 나 있다고 해도 1시간 30분 동안 아이를 설득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는 걸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전화를 안 받으면 옆에 이 친구를 시켜서 전화를 해도 되고, 정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딸의 위치를 대충 아니까 경찰에 신고해서 보호를 요청해도 됩니다. 뭐 유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적당히 구라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엣지 오브 투모로우의 톰 크루즈가 나한테만 시간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턴 정말 빠릿빠릿하고 똑똑하게 움직여서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척척 풀어대는 똑똑한 친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면, 하루의 김명민은 정말 멍청한 친구가 9구단 5단을 외우는데 마구 틀리는 걸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켜보는 내가 답답해서 속이 터져나가는 거죠. 마치 프로메테우스의 이 장면에서 모든 관객이 가슴을 치면서 옆으로 뛰라고 이 뷰***아! 를 외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김명민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하는 거죠. 주인공이 여기서 딸을 구해버리면 그대로 영화가 끝나버릴 테니까요. 그러면 상영 시간이 30분짜리 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상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명민이 이 간단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첫 번째, 주인공을 운전만 미친듯이 잘하는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나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왜 중요한 말은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다음에 해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아이를 쳐다만 봐도 몸속에 암이 막 생길 것만 같은 바람 촉진제로 만드는 겁니다. 아빠가 전화 오면 좀 받아. 또 아빠인데? 아 듣다니까. 길 건널 때 헤드폰 쓰지 마. 아, 정말. 세 번째, 타임루프 안에 주인공보다 더 멍청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바로 변요한이죠. 김명민의 딸을 친 택시 안에 와이프가 타고 있었던 이 남자는 그 여자 내 와이프였어요. 김명민보다 더 충혈된 누나를 굴리면서 목에 핏대는 마치 정리 하나도 안 해놓은 컴퓨터 전선들처럼 마구 세우고, 화산이 폭발하는 기세로 침을 튀게 되며 악을 쓰고 멱살을 잡아대지만 막상 이 친구가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 손으로 자기 뚝배기를 깨고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냥 뺑소니 목격했다고 말해도 되지 않나요? 굳이 뚝배기를 깰 이유가... 그런가 하면 또 이번엔 미철이 왔나? 커피 한잔 태워줄까? 남의 뚝배기를 깹니다. 만약 여기서 타임루프가 끝나버리면 이 사람은 최소 현행범, 최대 살인범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랄을 해서 알아낸 거라곤 범인의 정체가 단데, 그건 이미 김명민이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똑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결국 이 남자가 범인을 만나는 곳도 여자친구가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부터 침착하게 여자친구의 행방부터 찾았다면 지 뚝배기는 물론 남의 뚝배기도 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실제 여자친구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바로 집안에 멀쩡히 얌전히 놓여져 있었습니다. 임신했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왜 항상 여자가 죽은 다음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같이 살면서 그걸 몰랐어? 네 번째, 택시기사 범인을 대가리에 GPS 추적 장치를 탑재한 초능력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 범인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남편도 모르는 이 여자의 행방을 정확하게 알고 찾아와서 택시에 태우고, 은정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오늘 약속 장소 바꿀게. 파스타집 말고 센트럴파크에서 보자. 12시 반에. TV 인터뷰에서 공원이라는 말만 듣고 이 아이의 위치를 한 방에 꿰뚫고 최단 거리로 달려와서 택시로 받아버립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택시기사가 아니라 사람 찾아주는 심부름센터 직원이나 차라리 돗자리를 깔았으면 존나 떼돈 벌었겠네요.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 방법을 몽땅 종합해보면 이 영화는 타임루프라는 소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서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대신 임신한 와이프와 어린 딸을 살려보겠다고 똥줄이 탈 대로 타서 배장 지나서 소장까지 타들어간 주인공들을 시켜서 악다구니를 질러가며 억지를 써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눈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죽는 꼴을 직접 봤으니까 그 다급한 속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상영시간 90분 내내 멍청한 주인공과 더 멍청한 주인공이 소리소리 질러대며 우왕좌왕하는 것만 보고 있으니 관객은 흥미진진한 게 아니라 진이 빠지고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거친 숨소리 ASMR 들으려고 영화 보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설정과 스토리상의 허점이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영화는 타임루프라는 소재를 타고 가다가 마지막엔 대단히 종교적인 속죄극으로 끝을 맺게 되는데 이 두 개의 장르를 무리하게 이어붙이려다 보니까 삑사리가 나고 군데군데에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된 거죠. 뒷부분의 종교적인 속죄극은 2010년작 데블이라는 영화에서 많이 참고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거에 변요한이 한 짓이 데블이라는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 저지른 짓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애가 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결국 이 두 주인공은 3년 전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는 셈입니다. 타임루프라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았을 일인데 타임루프가 일어나고 자기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자 과거를 떠올리고 속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 아무도 몰라요. 그 아이 아무도 그렇다면 아무 일도 없었으면 반성 안 했을 거란 얘기잖아요? 3년 동안이나 원한을 쌓아온 사람이 과연 이걸 듣고 용서해 줄까 싶은데 하지만 이 인간 GPS 범인은 김명민이 자기를 살리려고 칼에 한번 찔리고 자기 아들의 장기를 훔쳐서 살려낸 이 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놀랍게도 이 모든 걸 용서해버립니다. 참고로 이 범인은 지금까지 하루가 반복되는 횟수만큼 이 아이를 차로 밀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동차 핸들을 잡았을 땐 이렇다가 내리니까 무슨 성모 마리아의 포즈를 잡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계는 영화 감독한테만 너무 편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하루! 설득력 있는 설정도 없이 마구잡이로 소리 지르고 달려들며 감성만 팔아대는 이 피곤한 영화의 등급은 아, 씨발 풍 온다. 을 드립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 저희 걸작서는 대마시안 샵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주시고 싶은 하해와 같은 아량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대마시안 샵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최저가 쇼핑은 걸작선에게 최고가의 힘을 실어줍니다.